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래 맨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어, 이걸 보내주신 분이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지금 진행하게 되었네요. 카포님 계시죠? 자, 저에게 질문을 보내주신 카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 경찰서에 가서 불리한 짓이 나올 법한 유도신문을 하는 것이 맞지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것 마냥 유도신문으로 상대방 낚아가지고 혐의가 있다고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교통경찰들이 억울하게 사고당한 사람들이 가해자로 만들어 놓는 마음을 보이는데요. 왜 경찰들은 불리한 짓이 나오게끔 만들 때까지 진행을 안 하거나 유도신문을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카포님 현재 겪고 있는 거네요. 네, 현재 경험하고 계신 거네. 어떻게 보면. 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요. 내가 경찰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론 이게 실제 경찰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을 좀 얘기하자면, 경찰들은 사건의 당사자면 어느 정도는 혐의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사건에 어떻게 있으면 다 이제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왜 길 가다가 뭐 친구랑 일행이나 뭐 다른 사람들 일행끼리 뭐 싸울 수 있잖아요. 싸워서 말렸는데 경찰 웃게 그 사람들 다 폭처법을 집어넣어요. 예, 그런 경우 진짜 많아. 예, 뭐냐 하면 난 싸움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일행 중에 한 명이었고, 그냥 싸우는 것 같아서 난 중간에 말린 것 뿐인데 경찰들은 그냥 폭처법으로 같이 집어넣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기소유예 뜨신 분들이 많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 좀 이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돼, 나도. 근데 경찰은 내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건에 그냥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당사자고 똑같은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 뭔가 죄가 있으니까 여기 있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카포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어찌 됐건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조사하다 보면 이 사람이 참고인도 될 수 있고 피의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좀 저런 것들도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황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좀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좀 오늘날 여러 개 뭐지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이제 지탄을 많이 받죠, 경찰들이. 일 똑바로 못 한다고. 근데 경찰들이 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냥 사건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어떤 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스타일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음, 자, 님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 네, 실적 올려서 자신들을 공적으로 만들려고. 네. 실적이 느리본 경찰들도 많아요.
실적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짜잘한 잡범이나 이런 건 안 하고요. 수사를 아예 안 하고 큰 것만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큰 것만. 큰 걸 노려야 점수가 많이 되거든요. 고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있어. 살인, 강도, 강간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짜잘한 걸 안 하고. 이게 보면 그 경찰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요. 고가 점수가 달라. 예.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각 사건마다 많은 어떤 제목마다 배점이 달라요. 실적이 있다는 배점이.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짜잘한 거 하는 것보다 큰 거 하나 제대로 잡아서 어떻게든 본인들이 수사를 했다고 이렇게 공적으로 올려야 고가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 사실 뭐 경찰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경찰들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자질 문제. 경찰 하나만 뭐 경찰 조직 전부 다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경찰 조직에도 보면 썩은 사과들이 많이 있어요. 썩은 사과들이. 사실 썩은 사과가 제일 많은 조직이 경찰이에요. 썩은 사과. 예. 경찰 뇌물 받는 경찰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은데 단지 안 걸린 것 뿐이야. 왜? 여러분들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들이 어떤 존재예요? 뭔가 어,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를 하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런 경찰들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 조폭들한테 이렇게 안테나 꼽아가지고 와이로라고 하죠. 뒷돈 챙겨먹고. 어, 아니면 뭐 와이프 이름으로 사업 같은 거 벌려놓고 그런 경찰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사실 영화에서 다루는 것들은 후자가 더 많아요. 후자가 훨씬 더 많잖아. 뭔가 모범적인 경찰, 봉사하는 경찰보다는 경찰인지 양아치인지 헷갈리는. 네, 사실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전경생활 했지만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경찰도 있습니다. 아마 경찰 조직에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좀 불순물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수사관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 수사관. 뭐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원리 원칙을 따져가지고 제대로 조사해보고 결정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류됩니다. 그중 경찰은 어디에 소속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행정부요. 행정부, 행정안전부 소속 아닙니까? 행정안전부가 행정부 아닙니까? 맞죠? 빙고. 맞췄으니까 돈 줘요. 예. 그러니까 경찰 중에 좀 나쁜 사람도 난 많다고 생각을 해. 참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순경 출신 분들 중에. 예.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독립관청이죠. 독립관청. 행정안전부에 조직이 두 개 있습니다. 행안부 소속 관할에 이제 소방본부가 있고 경찰청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관할하고 이제 지휘하는 곳이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렇죠. 음성으로 대답하시죠. 음성으로. 네, 음성으로. 알겠죠? 우리끼리 음성으로. 그래서 경찰 자질 쪽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많죠, 사실.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네. 경찰 조직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경찰 조직의 파벌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파벌 같은 게.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좀 더럽습니다, 솔직하게. 예. 약간 아나무인으로 개인주의 이렇게 표방하는 사람도 있고, 시선만 챙기는 사람도 있고, 호구처럼 당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내 실적 올릴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조직원 중에. 뭐 다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 아마 절대 다수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일부의 어떤 그런 이제 구성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특히 교통경찰들이 보면 그 한문철 변호사 TV 그 한문철 변호사님 그 유튜브 영상 보면 교통경찰들이 보통 일을 똑바로 못 해가지고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나온 분들 보면. 역시 전 안 되겠어요. 제가 뭔 질문만 하면 이래 되니 제 스스로도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난 그렇게 똑똑한 놈이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교통경찰들이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제대로 사실관계 파악만 했어도 뭐 재판까지 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변호사 분한테 의뢰를 하지 않겠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경찰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 개요나 전 사실을 파악해 자기들이 본 것만 파악을 해. 좀 보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왔을 때 그 딱 본 상황들만 판단을 해요. 근데 그 본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 다 봐야 되는데 딱 자기 눈에 보면 그 상황만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짓거나 아니면 그 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좀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예. 물론 그분들도 할 말 있고 억울한 거 있고 뭐 불만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어떤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경찰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근데 경찰은 보면 내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고 당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든 사고 나면 어떻게든 이제 운전자를 형사입건 시키려고 약간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카포인도 공감하시고 아마 운전자분도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는 가해자고 이 사람은 혐의가 있다고 가정을 뜨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은 죄가 있고 죄가 있어 유죄 혐의를 어떻게든 씌워가지고 검사님한테 갖다 주려고 하니까 자꾸 불리한 짓을 하면서 유도신문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너는 죄가 있어.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죄를 물러서 혐의 인정하게 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자수하게 난 다음에 검사님한테 넘겨줄 거야. 아니 그런 것보다 좀 제대로 뭐 증거라든지 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오히려 이 교통계 계신 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좀 사고 수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모든 분들이.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 뭐 교통 경찰 분들이 좀 제대로 사고 조사를 안 한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태에서 조사를 한다. 내가 피해자인데 조사해보니까 가해자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설령 생각해보세요. 교통경찰들이 제대로 알고 수사만 했어도 재판까지 가지 않았겠지. 돈 많이 쓰거나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았겠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겠죠. 근데 경찰을 못 믿으니까 변호사 선임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경찰을 못 믿으니까 재판까지 가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좀 돈을 써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경찰들을 못 믿으니까. 경찰들이 말한 게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그래서 재판까지 가가지고 뒤집어진 사례가 좀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뭐 경찰들이 업무도 많고 그분들의 고충도 분명히 있겠죠. 예. 고충도 분명히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사를 좀 잘해가지고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경찰들이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 힘들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 경찰들이 힘들다는 거. 아, 그래도 법과 원칙은 지켜야 되잖아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음. 아무튼 뭐 현지에 계신 분들 조금만 좀 혹시나 교통계에 계신 분들 있으면 조금만 조사를 좀 면밀히 하시고 너무 유죄 혐의가 있다고 이렇게 갖다부터 하지 마시고 제대로 조사해보고 예,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경찰이 뭐 업무가 과중하고 뭐 개개인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 경찰들. 특히 서울이 좀 문제가 많은 게 특히 서울 경찰들이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왜 그런가 하면 서울이 시적으로 엄청 많이 쪼거든요. 서울이 시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쪽이.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뭐야 한문철 변호사 TV님에 올라오는 그 영상들도 다 수도권이잖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참 이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이건 정말 바뀌어야 돼요. 카푸어님 경찰들이 혹시나 뭐 출석 요구서 이렇게 제출해가 오라고 하더라도 낚이지 마시고 항상 변호사랑 대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건 좀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